객체 제한과 클래스. 우선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객체 위주의 그런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객체가 뭔가 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객체, 뭐 여기 설명에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래밍 방식.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클래스는 뭐고 대체 객체는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설명으로 좀 바꿔서 얘기 드리자면, 클래스는 설계도 아니면 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붕어빵을 여러분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붕어빵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로 이제 붕어빵을 실제로 찍어내잖아요. 그 틀의 모양 그대로 붕어빵이 찍어져 나오잖아요. 모양을 바꾸기 하고 싶으면은 틀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뀐 틀에서 또 찍어내면 또 새로운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라는 거는 그 붕어빵 틀이랑 똑같고요. 객체는 실제로 그 클래스 틀에 맞게 생성된 어떤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붕어빵 자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 틀에 맞춰서 나온 붕어빵.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클래스라는 걸 이제 생성해서 쓴다고 하는데, 제일 큰 개념은 그게 다르죠. 기존에 저희가 C 언어 같은 거 할 때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랑 다른 건 뭐냐면요. 객체 지향은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C 언어는 그런 게 없죠. 뭐 C 언어에도 구조체나 뭐 함수나 이런 게 다 있긴 한데 좀 그게 달라요. 이게 클래스는 데이터와 절차 자체를 하나로 묶었다고 하거든요. 데이터는 이제 필드라고 해서 클래스 안에서 이제 각종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를 필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 변수들도 올 수 있고, 메소드는 이제 함수거든요. 함수도 클래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조체 안에는 함수 같은 거 못 들어가잖아요. 함수까지 클래스로 묶어서 그 자체를 이제 틀로 해서 그걸로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코드 좀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랑 다른 개념의 프로그래밍 방식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익히 해오던 방식이에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C 언어 하던 게 다 절차적 프로그래밍이죠.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를 함수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변수 선언하고 뭐 함수 정의해서 함수 호출해서 뭐 쓰고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른 점은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여기는 그냥 변수 선언하고 함수를 사용하고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모형이자 틀이고, 객체는 클래스의 구체적인 하나의 실내, 그러니까 생성되게 되면은 이거를 인스턴스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붕어빵 틀에서 실제로 찍어내서 나온 붕어빵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붕어빵 틀은 한 개지만 클래스는 여러분이 한 개를 정의하셔도 그 틀에서 붕어빵을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한 개만 정의했는데 그 클래스 이용해서 인스턴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각각의 이름이 다른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태는 똑같겠죠.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추상화라는 게 뭐 책의 설명을 보면 현실 세계의 사실에서 주어진 문제에 중요한 측면을 주목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의 장점이 절차적 언어보다 더 완벽한 추상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추상화 과정은 필요한 부분만을 사용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클래스로 만드는 작업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를 누군가 정의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스 내부에 뭐 함수니 로직이니 뭐 변수니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알 필요 없이 그냥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거, 이걸 추상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운전면허 있으신 분은 차를 운전할 때 그 차를 만들기 위한 내부 엔진 설계랑 뭐 바퀴가 돌아가는 원리, 뭐 내부의 모든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겠죠. 그냥 뭐 핸들이랑 엑셀 브레이크 뭐 이런 조작법만 몇 가지 알면은 자동차 자체에 대한 내부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클래스를 만들어 놨겠지만 내부의 모든 걸 알지 않아도 필요한 몇 가지 정보 사용법만 알면은 사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추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죠. 장점이자 추상화. 그리고 캡슐화가 있는데 캡슐화도 네, 제가 설명한 내용 캡슐화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네요. 객체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만을 노출시키고 실제 내부 구현 정보는 숨기는 원리. 클래스 단위의 내부 기능 중 일부는 외부에 공개되어 다른 객체와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사례가 이제 알약, 캡슐 그 알약 안에 들어있는 가루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냥 그 알약 자체만 먹으면 되잖아요. 자동 판매기에 그 구성, 원리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은 그냥 동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상속과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또 있거든요. 상속이라는 거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에는 전혀 없는 개념이에요. 객체 지향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객체 지향의 핵심 개념인데 클래스를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클래스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사람 뭐 그 내부의 특성을 뭐 정의를 하자면은 뭐 두 발로 걸을 수 있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뭐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받으면은 더 세분화하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봤을 때 뭐 회사원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잖아요. 기존의 사람에 대한 클래스가 생성돼 있는 거를 상속받아서 추가 정보만 몇 가지 더 넣어주면 돼요. 네, 뭐 회사원 같은 경우 뭐 다니는 회사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될 것 같고, 학생이면은 어느 학교 다니는지 학교 정보, 뭐 아니면 성적 정보 이런 거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니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추가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상속 개념이 없으면 사람이란 클래스 따로, 회사원 클래스 따로, 그리고 학생 클래스 따로 아예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약간 중복 코드가 생기잖아요. 최대한 중복 코드 줄이고 간편하게 나머지 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코드 재사용성을 극대화해서. 그래서 뭐 사람의 클래스,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 특징으로 뭐 그 정보로 뭐 나이 값을 가질 수 있다. 인티저형으로 나이 값을 가질 수 있게 해놓으면은 그냥 상속받으면 회사원도 나이 정보 필요하잖아요. 학생도 나이 정보 필요하고, 그냥 상속받으면 공통된 코드로서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간의 관계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형성은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한 가지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똑같은 메소드인데 똑같은 함수인데 거기에 호출할 때 인자를 뭐 한 개 넣는 것도 있고 두 개 넣는 것도 있고 아예 안 넣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래스와 객체를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클래스 네, 하시기 전에 뭐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클래스 명이 있잖아요. 클래스 선언할 때 클래스 명이랑 그 해당 자바 파일의 명이랑 동일해야 돼요. 자바 파일 이름이 뭐 creditcard.java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클래스 선언하는 거는 creditcard라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도 올 수 있고 필드도 올 수 있다잖아요. 필드는 이런 변수예요. 그냥 변수 선언하시면 그게 필드라고 부르는 거고, 안에다가 함수 정의하시면은 그걸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중에 우선 필드를 선언하는 걸 먼저 해볼 텐데, 약간 다르죠, 시어너 할 때랑. 이거 롱이라는 거나 스트링이라는 거는 뭐 자료형인 거고, 그 뒤에 오는 거는 변수명이고, 그거는 알겠는데 앞에 뭔가 하나가 더 오죠. 퍼블릭이라고 오죠. 그래서 이게 필드 선언할 때 자료형 앞에 필드의 특성을 표현하는 지정자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지정자의 종류에는 뭐 상수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고요. 파이널 붙이면은 수정될 수 없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그 변수는 C 언어에서 컨스트랑 역할이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을 붙여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퍼블릭 붙여져 있죠. 이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 외부에서 이 변수를 참조할 수 있거든요. 참조할 때 퍼블릭 하면 누구나 참조할 수 있게 다 이제 개방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뭐 프라이빗 하면은 이제 내부에서만 참조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 권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적은 뭐 스태틱이라고 해서 필드의 소속을 클래스로 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붕어빵 틀에 한정한다는 거죠. 그 찍어져서 나온 붕어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붕어빵 하나하나에 그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는 그 틀 자체에 한정한다는 거예요. 틀 자체에 한정하면은 붕어빵 자체를 찍어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변수라는 거죠. 원래는 찍어내야 구체화돼서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찍어내기 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자료형에 대해서는 뭐 비슷해요. 기존의 다른 랭귀지들하고.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있고, 문자는 캐릭터, 실수는 플랫 더블 있고, 뭐 논리는 불린, 참조형은 뭐 포인터 같은 거겠죠. 있는데, 여기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선언하는 순간 이런 정수형은 0이 들어가고, 캐릭터형은 널, 그 널 문자가 들어가죠. 실수형은 0.0f나 0.0이 돼 있잖아요. 플랫 같은 경우는 그 숫자 값 뒤에 f를 붙여줘야지 실제 플랫형 그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0.0f라고 해줘야 되고, 더블은 0.0이라고 하면 돼요. 이런 값이 각각 자동으로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분리는 뭐 폴스로 초기화가 되네요. true나 false를 가질 수 있는데, 참조형은 가리키는 포인터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널로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나랑 좀 많이 다르죠. 편한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코딩 하시다 보면 나중에 자바가 좀 익숙해지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시어너 코딩 하시다가 이 내용은 자바로 객체지향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임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객체지향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에서 객체지향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그 테란의 마린 같은 거를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설계하냐면요. 마린의 특성이 뭐가 있죠? 뭐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마린 해가지고 마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린 체력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상 병력이다 라는 것도 있고, 공병력도 있고, 퍼블릭 공병력을 뭐라고 해야 되죠? 공병력 사전 찾아봅시다. 마린을 예를 들어 드리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스트라이킹 파워. 이런 용어가 있네요.
스트라이킹 파워 공격력 체력. 아 잠깐만요, 공격력 인티저형 하면 되겠죠. 디테일하게 하려면 실수 더블형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그냥 여기서 합시다. 이 메모장 쓰지 말고. 이름은 퍼스트 클래스인데 이거 마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여기다가 해볼게요. 퍼블릭 인트 스트라이킹 파워 마린 스트라이킹 파워 공격력 인트 체력을 뭐라고 하죠? 이런 의미가 아닌데 라이프라고 할까요? 체력. 그렇죠, 방어력도 있네요. 인트 아머 하면 되겠죠? 방어력. HP 좋네요. HP 좋네요. 공격력 방어력 다 했고 방어력을 뭐 했고 지상병력이다. 그거 특성인데 특성을 특성도 그렇게 하면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러가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뭐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지상 공중 다 가능하다, 뭐 그런 특성을 줄 수도 있고. 하랑팜님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좀 끊기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럭에서 마린을 하나씩 생산할 때마다 그 생산되는 마린 하나하나 다 요 똑같은 틀로 찍어낸 거라서 똑같은 특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시면은 딱 적합하겠죠. 그 체력 수정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블리자드가 마린을 좀 더 버프 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체력을 뭐 40에서 45로 만들고 싶잖아요. 요거 클래스 틀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은 실제로 찍어내는 마린마다 다 이제 체력이 뭐 증가해서 나오겠죠. 이거 무슨 뜻이냐고요? 메인 메소드예요. 메인 메소드인데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은 제일 처음 실행되는 부분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메인 함수 내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마린 내용을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네, 실제로 필드 이 지금 클래스잖아요. 퍼블릭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명은 제가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놨는데 이 괄호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잖아요. 이 내부의 모든 게 이제 클래스 내부에 속하는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int 뭐 이런 식으로 필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얘는 메소드죠. 함수들도 안에다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우선 지금 필드를 선언하는 걸 해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긴 지금 크레딧 카드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실제 현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도 바꿔볼까요? 네, 이 이름이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카드고, 체크카드 안에는 뭐 여러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바다님 안녕하세요. 하랑팜님 2개 아, 하랑팜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2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에 필요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필요하겠죠. 클래스명을 바꿔볼까요, 그냥? 체크카드. 네, 창희님 안녕하세요. 아, 파일명이랑 클래스 이름이 같아야 하는 이유요. 글쎄요, 그 파일명에서는 그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에서? 그게 하나의 뭐 규칙이지 않을까요? 이클립스 규칙인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겠죠? 한 파일의 클래스는 한 개겠죠, 최대. 여러 개 구성하시려면 파일 여러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체크카드에 실제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money라는 변수를 줘서 잔액 정보를 하나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체크카드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 될까요? 실제로 카드의 주인이 누군지 이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스트링 해가지고 name, 오너라고 합시다. 카드 주인, 통장 번호. 그렇죠. 이 오너가 스펠이 맞나 모르겠네요. 맞네요. 스트링, 카드 번호, 넘버라는 이름이 쓸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쓸 수 있나 보네요. 카드 번호, 발급일자. 네. 통장 번호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카드 번호, 통장 번호, 카드 넘버. 통장 번호. 통장 번호가 뭘까요? 뱅크북. 계좌번호 아니에요? 어카운트 넘버. 네. 카드 유효기간. 창희님께서 통장 저 패스워드 정보도 있어야죠. 그러고 보니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네요. 카드 유효기간, 발급일자 등등. 일단 뭐 많긴 한데 패스워드까지만 해볼까요? 시리얼 넘버. 카드 비밀번호. 뭐 요정도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카드 하나만 정의하는데도 지금 체크카드라는 클래스 설계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변수들이 들어가죠. 필드들이죠. 필드. money는 왜 int고 뒤에 건 스트링이냐고요? money는 정수형으로 지금 그 통장 잔액을 숫자로 표현한 거고, 카드 주인의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름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카드 번호는 뭐 숫자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카드 번호 뭐 보통 몇 자리죠? 4416? 16자리인가요? 16자리 자체를 인티저로 하면 그 값이 너무 크잖아요. 그냥 문자열로 하면은 그 메모리를 네, 적게 사용해서 또 그걸 숫자로 인식하는 거랑 문자로 인식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값이 긴 경우는 굳이 숫자로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패스워드는 프라이빗이 낫겠네요. 네, 그리고 카드 번호 이것도 그냥 문자열로 쭉 넣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좌번호죠. 계좌번호도 문자열로 넣고, 사실 이 카드 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거는 저희가 숫자 정보긴 한데 산술 연산을 안 할 거잖아요. 뭐 계좌번호에 뭐 덧셈 연산하거나 뺄셈 연산, 곱셈 나눗셈 연산 할 거 아니잖아요. 그 번호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굳이 인티저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머니 같은 경우는 잔액이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워드 역시 마찬가지. 네, 뭐 산술 연산 안 할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스트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좀 많아지셨네요. 혹시 또 오늘이 그날이군요. 오랜만에 또 네. 자, 그래서 카드 정보는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번 네, 해볼게요. 무슨 날이에요? 라고 고구마 양파님께서 핫이슈 올라갔네요. 가끔 핫이슈 올라가더라고요. 바이첼님도 저거 보고 처음에 오셨어요. 메인에 한 번씩 뜨면은 시청자분들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정보를 저희가 만드는데 자료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필드를 선언을 했어요. 체크카드 클래스를 만들 건데 여러분이 아이디어 주시는 내용들 바탕으로 체크카드에 필요한 필드 정보들을 지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체크카드에 필요한 함수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메소드 사용 방법은 그냥 기존의 C 언어에서 쓰던 함수랑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함수명 주고 그 앞에 반환 형태, 뭐 인티저 반환할 건지 반환을 안 할 건지, 그리고 여기는 입력될 파라미터를 정의하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네요. C 언어에서는 없었는데 제일 앞에는 또 메소드 특성을 표현하는 지정자가 또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public, protected, private 같은 참조 권한이 올 수도 있고, 메소드 재정의 못하게 final 올 수도 있고. 메소드 재정의라고 하면 C 하시던 분들은 좀 낯설잖아요. 이 PDF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있냐고요? 이게 제가 직접 오늘 만든 거라 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은 없고요. 제가 카페에 이거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시면은 네, 내일쯤이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드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이 함수가 실행되고 종료될 때 특정한 값을 반환하느냐, 반환이란 용어가 이제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리턴이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리턴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누군가 호출해서 부르잖아요. 부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 수행할 동작 다 끝나고 특정 값을 돌려주느냐, 그거를 지금 서술하는 부분인데, 보이드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 값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냥 동작만 수행하고 끝날 거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론상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것 자체로 이해가 힘들 거예요. 차라리 제가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실제 체크카드로 필요한 메소드 구현하는 거 보시면은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은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를 재정의 한다라 이 C 언어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자바에서는 재정의를 할 수가 있나 보네요. 근데 파이널을 붙여버리면 재정이 불가하게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 지정자는 뭐 이 메소드를 접근하는 권한에 대한 종류를 지정하는 거고, 네, 이클립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스태틱 붙이면은 메소드의 소속을 클래스로 한정. 이거 지금 스태틱 붙은 거 여기 있잖아요. 메인 함수, 메인 메서드 앞에 보면 스태틱이 붙어 있죠. 메인 메서드는 항상 스태틱을 붙여서 쓰거든요. 이거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지금은 좀 헷갈리실 것 같고. 자바랑 자바스크립트의 차이요? 자바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스크립트 용어라서 네, 뭐 이렇게 따로 변수 선언해주고 뭐 그렇게 또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트 언어는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 좀 라이트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상, 뭐 동기 있는데, 네, 이 설명은 여기까지로 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서드를 지금 메인 함수가 있긴 한데 얘는 놔두고 메서드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